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현금 10%가 아무 이유 없이 증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믿기지 않으신가요? 불행히도 이건 가정이 아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중동발 육아 폭등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 먹은 커피 한 잔, 배달시킨 치킨, 심지어 내일 아침 배송될 새벽 배송 비용까지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서고 자산 가치가 반토막났던 그 공포의 역사가 2026년 지금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내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도 모른 채 경제적 난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창한 봄날 제주도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입니다. 수학여행 시즌을 맞아 예약은 꽉 찼고 겉보기엔 활기가 넘쳐야 정상이죠. 하지만 기사님들의 얼굴은 잿빛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불과 몇 달 전 리터당 1,600원이던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400원의 차이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대형 버스 한 대를 가득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아침에 1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의 생돈이 주유구 속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달릴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달릴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기괴한 역설이 성수기 제주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 채널과 외신들은 연일 에너지 아마겟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금융의 붕괴였다면 지금의 고유가는 우리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과 같습니다. 매출의 50%를 기름값으로 떼주고 나면 기사님 손에 남는 건 가족들의 저녁 식사비조차 되지 않는 푼돈뿐입니다. 손님을 태우는 게 무섭다는 기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자 곧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증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걱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름은 모든 물건의 발이자 피입니다. 버스가 멈추면 관광이 죽고 트럭이 멈추면 물류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의 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차 키를 던지고 도로 위를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일상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 2가 3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잔혹한 연쇄 반응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매달 50만 원씩 몰래 빼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육아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 2,000은 바로 그 파렴치한 도둑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푸념으로 넘기기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마다 전 세계 실물 경제는 예외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유가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많은 운송기업이 도산하고 물류망이 마비되며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어버렸던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결제할 택배비와 장바구니, 물가 폭탄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제주도의 한 화물차 휴게소로 옮겨보겠습니다. 5톤 화물차를 모는 기사님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주에서 육지를 오가는 왕복 유류비는 4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시동을 걸 때마다 60만 원이 넘는 돈이 주유구로 빨려 들어갑니다. 편도 한 번에 생돈 20만 원이 추가로 증발하는 셈이죠. 한 달에 20번만 운행해도 4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장의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내 심장, 박동수보다 빠르다는 기사님의 농담 섞인 진심은 우리 물류망이 이미 심정지 직전에 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화물 기사님들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름은 모든 물건의 발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제주산 갈치, 감귤,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은 모두 이 화물차의 등 위에 실려옵니다. 운송비가 50% 폭등했는데
물건값이 그대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류비 상승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여러분의 식탁 위 물가로 전이됩니다. 유류비 상승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여러분의 식탁 위 물가로 전이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단순한 유행어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팩트 폭격으로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주요 외신과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과거 요소수 사태 때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인 물류 대란으로 번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고통의 무게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물류망은 버틸 체력이 있지만 개인 차주와 소규모 운송업체들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혈관들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렴하고 빠른 배송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소름 돋는 사실은 유류비 폭등이 가져올 재앙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물건값이 오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괴물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여행 계획부터 외식 메뉴까지 당신의 모든 일상을 송두리째 마비시킬 그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3장에서 그 잔혹한 연쇄 반응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단순히 기름값 때문이라고 믿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거대한 빙산의 일각만 보고 계신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건 주유소 가격표가 아니라 그 숫자가 도미노처럼 쓰러뜨리고 있는 여러분의 생활 양식 그 자체입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던 게 아닙니다. 외식 산업이 붕괴하고 여행 테마파크가 문을 닫으며 중산층의 여가 문화가 통째로 증발해버렸던 잔인한 역사를 기억하시나요? 2026년 지금 그 유령이 다시 우리 거실로 걸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3장의 내용을 놓치신다면 여러분은 왜 성실히 일하는데도 삶의 질이 수직 낙하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가난의 늪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내 소중한 휴가와 주말의 소소한 행복이 어떻게 사치가 되어가는지 그 소름 돋는 과정을 가감없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계획하며 설레던 마음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지만 항공권을 결제하려는 순간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유류 할증료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티켓 가격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비행기만 문제일까요? 제주 현지에 도착하면 더 잔혹한 현실이 기다립니다. 1,600원이던 경유가 2,000원을 돌파하면서 전세버스와 렌터카 업체들은 생존을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임을 올리면 손님이 끊기고 안 올리면 우리가 망한다는 이 지독한 외통수 딜레마. 결국 그 모든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여행객의 영수증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명을 쓰고 찍히게 됩니다. 낭만적이어야 할 여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출과의 전쟁터로 변해버리는 셈입니다. 이건 단순히 여행의 문제입니다. 기름은 우리 모든 일상의 피와 같습니다. 항공료가 오르면 해외여행이 막히고 전세버스비가 오르면 아이들의 체험학습이 취소됩니다. 물류비가 폭등하면 마트의 신선식품 가격이 뛰고 결국 외식 물가까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솟습니다. 유명 경제 분석 기관들은 이미 이번 사태가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 소비 자체가 얼어붙는 심리적 대공황으로 이어질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1,300원이던 삼다수 한 병 2만 원 하던 치킨 한 마리가 어느덧 큰맘 먹고 사야 하는 귀중품이 되어버린 현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저렴한 풍요의 시대는 이미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도미노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비싸지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고 이는 결국 일자리 감소와 소득 저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연결됩니다. 조금만 참으면 지나가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여러분의 자산을 녹여버리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순히 물가가 오르는 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지구 반대편 중동의 미사일 한 발이 왜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우유 가격을 결정하는지 그 기괴하고도 필연적인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에너지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거대한 지정학적 함정의 실체, 제4장에서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식탁에서 마시는 우유 한 잔의 가격을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낙농가일까요? 아니면 대형마트일까요? 안타깝게도 정답은 여러분의 집에서 7,000km 떨어진 중동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이 가느다란 혈관이 이란의 위협 아래 놓이는 순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은 멈춰 서기 시작합니다. 과거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유가가 단숨에 3배 폭등하며 전 세계를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던 오일 쇼크의 공포를 기억하십니까? 2026년 오늘
그 역사의 망령이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지정학적 무기가 되어 우리 안방까지 침투해 있습니다. 오늘 이 사장의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평생 남이 쏜 미사일 한 발에 내 재산이 증발하는 경제적 인질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도를 펼쳐 호르무즈 해협을 한번 보십시오. 폭이 고작 33km밖에 되지 않는 이 좁은 길목은 대한민국 에너지 자립도의 생명줄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유의 100% 가까이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중 상당수가 바로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란이 이 해협을 봉쇄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던져도 국제유가는 즉각 발작을 일으킵니다. 1,600원에서 2,000원을 넘어 만약 3,000원 시대가 도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네라고 투덜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산업의 근간인 화학, 철강, 물류 등 모든 생산 비용이 폭발한다는 뜻이며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의 가산이 탕진되는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유명 외신과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발성 충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군사적 행보는 단순히 영토 분쟁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쥐고 흔들려는 고도의 경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중동에서 미사일 한 발이 발사될 때마다 서울 시내 주유소의 숫자가 바뀌고 여러분이 가입한 펀드 수익률이 깎이며 내년도 연봉 인상분이 휴지 조각이 됩니다. 나랑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치부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실은 여러분의 냉장고 속 우유 가격과 아이들, 학원비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보이지 않는 손이었던 셈입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우리가 이 거대한 함정에 너무나 깊숙이 빠져 있어 단기간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점입니다. 에너지가 무기가 되는 시대.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돛담배와 같습니다. 중동의 전운이 짙어질수록 우리의 일상은 더 빠르게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비싸서 힘들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올 때 정작 우리가 주목해야 할 곳은 따로 있습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차 키를 던지고 화물차가 멈춰 서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정부는 지금 어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까요? 그들이 내놓을 임시방편이 과연 우리를 구할 링거가 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도화선이 될지 제5장에서 그 충격적인 내막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길 위에 멈춰 선 차들을 보며 여러분은 누군가 구원투수처럼 나타나 이 지옥 같은 기름값을 해결해 주길 바라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대책들이 오히려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독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과거 2021년 요소수 사태 당시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국 물류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았던 그 무능의 기록을 기억하시나요? 2026년 오늘 유가 폭등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서 던져지는 정책들이 과연 여러분의 지갑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까요? 오늘 이 5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정부의 선심성 정책 뒤에 숨겨진 잔인한 비용 청구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제주도 전세버스 기사님들의 절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노선버스와 택시만 국민이냐? 우리에게도 육아 보조금을 달라. 이 외침은 단순히 돈 몇 푼 더 달라는 구걸이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채 고사 직전에 몰린 우리 경제 모세혈관들의 마지막 비명입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 대상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숫자를 뜯어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리터당 몇십 원 깎아주는 생색내기용 대책이 400원 넘게 폭등한 유가 쓰나미를 막을 수 있을까요? 이건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손가락 하나로 구멍을 막으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기만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임시방편에 들어가는 막대한 세금입니다. 유류세를 깎아주고 보조금을 뿌리는 그 수조 원의 돈은 결국 어디서 나올까요? 결국 여러분과 저 우리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자 증세의 명분이 됩니다. 당장 기름값 몇백 원 아끼는 것 같지만 내년도 건강보험료와 각종 공공요금 고지서에는 그보다 몇 배 더 큰 청구서가 합산되어 날아올 것입니다. 유명 경제학자들은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구조 개편 없는 땜질식 처방은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더 큰 괴물을 키우는 꼴이라고 말이죠. 정부가 던지는 링거 한 병에 안도하는 사이 우리 경제의 체력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보조금을 주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이 뻔한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소리 없이 무너지는 자영업자와 물류기사님들의 눈물을 닦아주기엔
지금의 대책들은 너무나 느리고 빈약합니다.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라는 정부의 낙관론 뒤에는 사실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공포스러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 고유가가 단순한 일시적 파동이 아니라 우리가 평생 감당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단순히 주머니 사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근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그 잔혹한 뉴노멀의 정체. 제6장에서 그 충격적인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기름값이 리터당 3,000원이 고착화된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직업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공포 영화의 대사가 아니라 우리가 곧 마주할 잔혹한 뉴노멀에 대한 경고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가가 오르면 언젠가 다시 예전의 저렴한 가격으로 돌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단 한 번도 우리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물가는 한 번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삶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뒤틀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6장의 진실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일시적인 파도인 줄 알고 버티다가 거대한 해일에 휩쓸려가는 피서객과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싸구려 에너지의 시대가 왜 영원히 끝났는지 그 비가역적인 파멸의 서사를 지금 시작합니다. 제주도 전세버스 차고지에 켜진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차 키를 반납하는 이유는 단순히 오늘 기름값이 비싸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1년 아니 5년 뒤에도 이 비용 구조로는 결코 수익을 낼 수 없다는 절망적인 계산기가 두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고유가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었습니다. 잠시만 참으면 되겠지라며 빚으로 버티던 이들은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건 단순히 특정 업종의 몰락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현금 10%가 아무 이유 없이 증발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믿기지 않으신가요? 불행히도 이건 가정이 아니라 오늘 아침 여러분이 마주한 잔인한 현실입니다. 중동발 육아 폭등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를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사 먹은 커피 한 잔, 배달시킨 치킨, 심지어 내일 아침 배송될 새벽 배송 비용까지 소리 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과거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전 세계 경제가 멈춰 서고 자산 가치가 반토막났던 그 공포의 역사가 2026년 지금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앉은 자리에서 내 소중한 자산이 어떻게 녹아내리는지도 모른 채 경제적 난민이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화창한 봄날 제주도의 한 전세버스 차고지입니다. 수학여행 시즌을 맞아 예약은 꽉 찼고 겉보기엔 활기가 넘쳐야 정상이죠. 하지만 기사님들의 얼굴은 잿빛입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마진이 마이너스로 돌아섭니다. 불과 몇 달 전 리터당 1,600원이던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400원의 차이가 우습게 보이시나요? 대형 버스 한 대를 가득 채우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아침에 10만 원 넘게 뛰었습니다. 한 달이면 300만 원, 1년이면 3,600만 원의 생돈이 주유구 속으로 증발하는 셈입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달릴수록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달릴수록 파산에 가까워지는 기괴한 역설이 성수기 제주도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명 경제 채널과 외신들은 연일 에너지 아마겟돈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금융의 붕괴였다면 지금의 고유가는 우리 실물 경제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혈전과 같습니다. 매출의 50%를 기름값으로 떼주고 나면 기사님 손에 남는 건 가족들의 저녁 식사비조차 되지 않는 푼돈뿐입니다. 손님을 태우는 게 무섭다는 기사님의 떨리는 목소리는 단순히 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터져나오는 비명이자 곧 우리 모두가 겪게 될 거대한 쓰나미의 전조 증상입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단순히 주유비만 걱정하면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름은 모든 물건의 발이자 피입니다. 버스가 멈추면 관광이 죽고 트럭이 멈추면 물류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러분의 식탁 위에 놓인 배추 한 포기, 사과 한 알의 가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버스 기사님들이 차 키를 던지고 도로 위를 떠나기 시작할 때 우리 일상에 어떤 지옥도가 펼쳐질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주유소 전광판의 숫자 2가 3으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잔혹한 연쇄 반응의 정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매달 50만 원씩 몰래 빼가고 있다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지금 육아 전광판에 새겨진 숫자 2,000은 바로 그 파렴치한 도둑의 이름입니다. 단순히 기름값이 올랐다는 푸념으로 넘기기엔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했을 때마다 전 세계 실물 경제는 예외 없이 피를 흘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의 고유가 공포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수많은 운송기업이 도산하고 물류망이 마비되며 대형마트의 진열대가 텅 비어버렸던 그 비극적인 시나리오가 2026년 오늘 우리 눈앞에서 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 결제할 택배비와 장바구니, 물가 폭탄의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선을 제주도의 한 화물차 휴게소로 옮겨보겠습니다. 5톤 화물차를 모는 기사님의 장부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제주에서 육지를 오가는 왕복 유류비는 40만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번 시동을 걸 때마다 60만 원이 넘는 돈이 주유구로 빨려 들어갑니다. 편도 한 번에 생돈 20만 원이 추가로 증발하는 셈이죠. 한 달에 20번만 운행해도 400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상승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장의 한 달 월급이 고스란히 길바닥에 뿌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름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내 심장. 박동수보다 빠르다는 기사님의 농담 섞인 진심은 우리 물류망이 이미 심정지 직전에 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건 단순히 화물 기사님들만의 눈물이 아닙니다. 기름은 모든 물건의 발입니다. 여러분이 즐겨 먹는 제주산 갈치, 감귤, 그리고 신선한 채소들은 모두 이 화물차의 등 위에 실려옵니다. 운송비가 50% 폭등했는데 물건값이 그대로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유류비 상승은 반드시 시차를 두고 여러분의 식탁 위 물가로 전이됩니다. 제주도 전세버스 차고지에 불은 꺼졌지만 그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이미 전기차 인프라를 선점하거나 에너지 효율이 극대화된 새로운 물류 플랫폼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위기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낡고 비효율적인 것들만 골라 태우는 정화의 불꽃입니다. 기름값 2,000원 시대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산 구조는 낡은 엔진인가 아니면 시대를 앞서가는 모터인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마이너스 전략으로는 이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지출의 성격을 에너지 의존형에서 가치 창출형으로 완전히 재편하는 플러스 전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가계부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펼쳐보십시오. 유가가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가치가 동반 상승하는 구조입니까?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현금을 쥐고 폭풍이 지나가길 기다리는 것이 가장 위험한 도박이라고 말합니다. 에너지가 귀해지는 시대에 진짜 가치를 발휘할 자산, 즉 인플레이션 방어 자산과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의 주역들에게 여러분의 자본을 배치해야 합니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한탄하는 시간에 그 오르는 물가의 주인이 되는 법을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제주도 기사님들의 눈물과 호르무즈 해협의 미사일은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은퇴 설계와 아이들의 미래를 실시간으로 조각내고 있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하지만 공포에 질려 멈춰 서지 마십시오. 위기의 본질을 꿰뚫어본 여러분에게는 이제 남들과 다른 생존의 지도가 쥐어졌습니다. 남들이 주유소 전광판 숫자 하나에 일희일비할 때 여러분은 그 너머의 부의 이동 경로를 주시하십시오. 오늘 밤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단 1%라도 에너지 독립형으로 바꾸는 그 작은 실행이 훗날 거대한 경제적 해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낼 유일한 방주가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승리는 버티는 자의 것이 아니라 변화를 먼저 읽고 움직이는 자의 것입니다.